grammar section in this class, which is called a grammar zone or 어법지존. If there are any problems or questions, do not hesitate to ask them. Then we'll give you a right answer right away. I'm the one that's going to help with your grammar, Rose Lee. 안녕하십니까? 이제부터 2015학년도 수험생들을 위한 대망의 어법 강의, grammar zone, 어법지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앞으로 여러분들을 영어의 세계로 그리고 어법의 세계로 안내할 외국어 영역의 Rose Lee 선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제 얼굴이 그리고 제 허스키한 목소리가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진 않으리라 여기겠습니다. 그동안 참 오랜 시간 동안 온라인 현장에서 그리고 또 오프라인 현장에서 우리 수험생들과 호흡을 맞추고 있었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던지라 그럴 거라 믿겠고요. 또한 지금 올해로 누적 수강생이 한 170만 명 넘어가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선 아마 여강사 선생님으로서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제자들로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수험생들에게 제 목소리가 혹은 제 모습이 그렇게 낯설지 않게 익숙하리라 라고 믿겠고요. 사실은 제 입장에서도 사실 오늘 이 시간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EBS에서 인터넷 I라고 하는 인터넷 교육방송이 개국한 지가 지금 올해로 10년 차입니다. 제가 사실은 그 당시 2004년 EBS I의 개국 멤버 중에 하나였고요. 올해 딱 10년 만에 이 자리 같은 스튜디오에서 우리 수험생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시 떠나 있었던 그 시간 동안 제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 수험생들과 여전히 수업을 진행했고 변화된 입시의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지라 제 입장에서 또 지식의 깊이가 또 많은 지식의 노하우들이 쌓여 있지 않을까요? 그 몫이 우리 수험생들에게 고스란히 다 전달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어법지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법지존이라고 하는 이 grammar zone 강의에서 무슨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심심한 양해의 말씀을 먼저 당부드릴게요. 제가 수험생들과 너무 오랫동안 살다 보니 가끔씩의 반말 같은 얘기들이 툭툭 던져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부분 이 화면을 보시고 계시는 수험생들은 수험생이라 믿지만 학부모님들이 계실 수 있고요. 선생님들이 계실 수 있는지라 제가 한 강, 두 강 넘어가면서 조금씩 머릿속에 새기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수업 진행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조금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앞서서 다 각설하고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grammar zone이라고 하는 강의에서는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 물론 어법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니까 어법을 배우겠죠. 단순하게 어법을 배운다라는 특징이 아니라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제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어법지존이라고 하는 이 grammar zone 강의에서 다룰 학습 목표는 일단 무엇인가?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될 것인가? 그리고 강의 구성 혹은 강의 특징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을 보셔야 하는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 무엇을 주의 당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큰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갖고 말씀드릴 테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 집중하셔서요. 어법지존에서는 이런 걸 다루는구나. 어법지존에서는 그럼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는구나. 수험생인 내 입장에서 그럼 요런 것들을 조금 주의하면 되겠구나 라고 잘 들으시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 중에 학습 목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법지존이 되기 위해 여러분들과 어법을 시작할 겁니다. 제가 사실은 학습 목표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실제 이 학습 목표는 제가 해야 하는 공약입니다. 여러분들 수험생들이 해야 되는 건 제가 주의사항 몇 가지 부탁 말씀사항은 나중에 드릴 거고요. 이 학습 목표는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본격적으로 걸게 되는 공약 아닌 공약입니다. 첫 번째는 엉킨 실타래부터 풀어줄게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화면을 보시고 계시는 수험생들이 19세, 즉 고3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물론 고1, 2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재수, N수생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고3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어법 처음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옛날부터 분사, 관계사, 시제 많이는 들어봤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이 녀석들이 약간씩 이렇게 다 엉켜져 있는 게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할 때 보니까 어법은요 이렇게 세그먼트별로 분류해서 공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제 따로, 분사 따로, 무슨 가정법 따로 계속 이렇게 따로 해요. 근데 알고 계시겠지만 수능 어법 문제는 가정법을 묻는다. 시제가 잘못된 것은. 다음 중 분사 구문을 올바르게 고친 것은 이라고 출제되지 않습니다. 다음 중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전반적인 내용들이 머릿속에 다 있고
그것이 바른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게 어법 문제거든요. 즉 엉킨 실타래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뭘 잘못 배웠다가 아니고요. 자꾸 세그먼트별로 분류하다 보니 이게 연결이 다 안 된 거였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시제를 배우시잖아요. 그럼 그건 시간 조건 부사절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조건 부사절이 연결되면 사실은 가정법이라는 게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문장의 형식,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이게 몇 형식입니까? 라고 묻는 어법 문제는 없거든요. 형식을 이해하시는 순간 사실은 어법 문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태, 그리고 어법 문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형용사, 부사의 보어 묶음, 기타 등등들이 다 연결고리처럼 풀어지거든요. 제 입장에선 제 공약과 제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부터 엉킨 실타래부터 잘 풀겠다. 두 번째, 여러분들의 지식의 깊이와 넓이를 좀 바로잡아 주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왜 이렇게 얄팍해요, 어법의 깊이가. 그리고 왜 이렇게 좁아요. 예를 들면 뭐 하나 명제를 띡 건네주면 시간이나 조건, 부사절에서는 그럼 이제 후렴구도 기억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네. 근데 시간, 조건, 부사절이라는 게 뭔지 모르고요. 어떨 때 시간, 조건, 부사절을 쓰는지 아닌지 잘 구별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선 전 선생이니까요. 엉킨 실타래 풀어줄게. 그거 하나 연결고리가 풀기 시작하면 쫙 머릿속에 연상될 거거든요. 지식의 깊이? 이왕이면 내 입장에서 꾹꾹 눌뼈줄게. 그리고 좀 넓혀줄게 라고 하는 게 제 공약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어법 지식이 있다면 정정하겠습니다. 뭐 학교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쳤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이 잘못 배웠다가 아닙니다. 각종 뭘 하나 너무 강조하다 보니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 나머지 것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요. 잘못된 어법 지식이 형성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 무조건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이러더라고요. 아니요. 얘가 수동태로 바뀌게 되면 투부정사가 들어갈 때도 있고요. 얘가 능동 목적어를 가질 때 투부정사를 써야 하는 동사도 있고요. 혹은 목적어 자리가 수동이면 PP를 써야 할 때도 있고요. 경우의 수는 엄청 많거든요. 근데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 잘못 알고 있는 배경 지식들이 꽤 있는 거죠. 혹은 뭐 사람이면 ing를, ed를 쓴다? 뭐 사물이면 ing를 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수험생들도 꽤 많더라고. 그럼 또 제 입장입니다. 제 공약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정정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고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저한테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법 문제를 풉니다. 모의고사에서. 어법 문제를 풀고 아니나 달라? 그냥 대충 느낌 갖고 필 갖고 여러분들이 풀었습니다. 그리고 해설지를 봅니다. 아는 건데 틀렸네 하는 친구들이 태반입니다. 아예 몰라서 틀리면 사실상 그거 속상하지 않거든요. 근데 아는 건데 틀렸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는 건데는 틀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혹은 출제자가 뭘 묻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출제자가 뭘 묻는지를 잘 모르니까 아는 거지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아주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법 문제에 이렇게 박스형이 있잖아요. 혹은 어법 문제 밑줄 5개 주고 어법상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찾으라고 하는 문제 유형 2가지가 있잖아요. 물론 어법 문제는 2가지 유형 다 오답률이 많습니다만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 그나마 조금 쉬운 건 뭔데요? 그나마. 근데 대부분 10중 8구는 다 박스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왜 박스형이 쉬운지 생각해 보셨어요? 얘가 왜 쉬운지를 알면 상대적으로 얘가 왜 어려운지가 나오거든요. 잘 봅시다. is 쓸래, are 쓸래 이렇게 박스 주죠. 그러면 is 쓸래, are 쓸래 얘는 뭐 물어보는 건데요? 수일치 묻는 겁니다. 그럼 주어 찾아서 단순지, 복순지만 찾으면 됩니다. 그쵸? which 쓸래, what 쓸래 이렇게 줍니다. 그럼 which 쓸래, what 쓸래 했으면 우리한테 일단 관계대명사 묻는 것 같고요.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 있느냐 없느냐. 선행사 없으면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what 이렇게 쓰겠죠. 다시 말하자면 박스형 문제가 우리 수험생들한테 조금 더 쉽게 느껴지는 이유는 출제자가 뭘 물어보려고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제자가 뭘 물어보려고 하는지 알면 적용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적용하기가 쉬워지는 순간 반드시 점수로 보상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건데 틀렸나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게
저는 사실상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왜 물어봐? 뭐 물어보는 것 같아? 왜 틀린 것 같아? 아니 출제자가 시간이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아무데나 밑줄이나 아무데나 박스를 주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럼 왜 물어봐? 뭐 물어봐? 왜 맞았어? 왜 틀렸어? 수업은 제가 하지만 시험은 여러분들이 보거든요.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질문하고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옆에 써놓은 게 이해의 설명이라고 말씀드렸던 건요. 우리 수험생들이 아는 건데 적용 못했다라고 하는 거 제가 말했죠. 뭘 묻는지 몰라서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이 결과만 알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적용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 물어볼게요. 분사구문 만드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혹시 분사구문 만드십시오 하면 만드실 수 있습니까? 그럼 제가 물어보면 또 대답하는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분사구문이요. 일단 접속사 생략. 오케이. 맞습니다. 접속사 생략하고 그 다음에 뭐 하래요? 주어 생략. 오케이. 맞습니다. 그런 다음 뭐 하래요?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를 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수능에서 다음을 주어진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만드시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완성된 분사구문을 주고 다음 중 어법상 맞는지 틀리는지를 묻는 게 우리의 수능 객관식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아 분사구문을 만들 줄은 안다고 했어요. 그럼 분사구문이 뭔데요? 이때 멍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분사구문이 뭔지는 알아야 그걸 출제자가 묻는 걸 파악하고 그리고 적용할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자꾸 분사구문을 만드는 결과는 알죠. 근데 맨 처음 원인 분사구문이 뭔지는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나 조건 부사절에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결론은 알죠. 시간, 조건, 부사절이 뭔데요? 앞에 원인을 모르다 보니까 뭘 묻는지 출제자가 뭘 요구하는지를 모르고요. 모르다 보니까 당연히 적용을 못하고요. 근데 해설지 보니까 결론만 있거든요.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 현재가 미래를 쓴다. 나 이거 아는 건데. 아니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왕이면 엉킨 실타래 풀며 가자. 이왕이면 네 얄팍한 깊이 그거 내가 쭉쭉쭉 늘려줄게. 이왕이면 잘못된 거 정정하고 가자. 야 기왕 배웠는데 아는 건데 적용해야지. 적용한 걸 점수로 보상받아야지. 그러려고 공부하는 건데 라고 하는 데까지가 4번째예요. 5번째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출제자가 뭘 물어보려고 하는지 의도가 파악되면 아는 것을 적용할 수 있고요. 아는 것이 적용되는 순간 성적으로 바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어법 영역은요. 독해 영역과 살짝 분리해서 보면 독해는 사실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이게 구문 독해도 해야 되고 단어도 암기해야 되고 리딩 스킬이라는 것도 해야 되고 기출도 분석해야 되고 속칭 말하는 양치기로 문제풀이 경험도 많이 쌓여야 통합사고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진 않으니까요. 그러나 어법은 배우고 나면 반드시 즉각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갈 겁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상 어법 영역 배우는데요. Nothing better than this.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우리가 배우는 시간 동안 어법 문제 맞추는 거 당연해야 합니다. 사실상 어법 지존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짧은 강의 목록이 아닐 겁니다. 꽤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강좌가 축적될 건데요. 그 긴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배우는데 어법 문제 한 문제 맞추는 건 당연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또 그거 배우고 나서도 또 여러분들 아는 건데 틀렸어. 이러면 안 되지 않아요? 그건 성적으로 바로 보상받게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어법을 배우는 건 구문 독해로 연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수능 지문이 훨씬 복잡해지고 길어졌다. 이건 너무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면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이유들은 사실은 어법 배경 지식이 받쳐줘야 합니다. 문장의 대절인지 대관된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끊어 읽기를 할 것인지 품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해석이 되거든요. 이게 벌일 수식인지 혹은 부연 설명인지 덩어리인지는 확인할 줄 알아야 여러분들 정확한 해석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 다음 시간 본격적인 1강 할 때요. 어법 강의지만 제일 먼저 구문 독해야 되는 배경 지식부터 설명할 겁니다. 따라서 우리 이 강의를 통해 어법은 당연, 구문 독해, 나 진짜 하고 싶은 정확하게 해석하기, 정확하게 끊어 읽기까지 여러분들과 이어가게 될 겁니다. 7번째는 아마 여러분들 포탈 이런 데 쳐보시면 로슬리, 토 나오는 복습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실 겁니다. 전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반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일단 결과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해 설명을 할 거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거 있거든요. 어법 영역인데 이해만 갖고 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 무수하게 들어있는 문법적인 시제 법칙, 문법적인 동사들 이런 건 암기하셔야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과 저랑 주어진 시간 내에 반복하면 되죠. 그리고 반복해서 통인식하면 되죠. 그래서 이 교재가 이 두꺼운 어법 지존이라고 하는 그래머 존 강의 교재가 머릿속에 다 들어가면 되죠. 그게 제가 할 목표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약 아닌 공약을 걸겠다라고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8번째는 내 손으로 만드는 영문법 단권화 노트가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강의 특징을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 사실은 교재에 두껍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 어법 교재 하나도 없으세요? 책장에 꽂혀 있는 거 하나도 없으시면 좀 반성하셔야 하고요. 뭔가 하나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못 간 어법 교재가 있는가 하면 앞에는 굉장히 빨주노초 한번 많이 되어 있는데 뭐가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잘 구별을 못하는 교재도 있을 거고요. 제 입장에서는 우리 어법 지존 교재는 주옥같이 많은 것들을 담고 있긴 하지만 우리 수험생들이 직접 작성해서 우리 수험생들이 직접 쉽게 찾을 수 있고 우리 수험생들이 수능 당일날 가져가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단권화 노트를 만들 생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필기 다 할 거고요. 필기 시간 따로 줄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노트를 하나 갖고 와서 이 어법지전 교재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의 단권화, 수험생이 직접 만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영문법서 교재를 만들 겁니다. 마지막 9번째는요. 이건 그냥 약간의 제 자랑 같은 얘기입니다. 뭐냐면 170만 수험생, 누적 수강생이 어느 순간 그렇게 많이 되었다 했죠. 그중에 사실은 한 75만 명 이상이 제 어법 강의를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하려면 사실은 듣기 독해 어휘어법 구문 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만큼 많은 수강생들이 많은 수험생들이 제 어법 강의를 들었다면 아마 제가 지식을 전달하는 노하우가 혹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그 정보력이 훨씬 더 정확할 겁니다. 따라서 이제 그동안 선배,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들었던 그 70만 수험생들 말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제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그 주인공이 되시면 됩니다. 나머지 이 8가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이건 여러분들이 할 몫이 아니라 내 공약이라고. 그러면 제가 충분히 열심히 왜 그동안 지난 선배,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은 제 어법 강의를 들었었는지 여러분들이 그거 확인하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할 학습 목표고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강의 구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강의 구성은 학습 목표는 그냥 그대로 써놓겠습니다. 강의 구성은 일단 제가 설명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할 때는요. 집중하실 건데요. 교재 내용대로 아마 챕터별로 설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재도 두꺼운 것도 두꺼운 것이지만 이게 수능형 문제로서 변형되는 게 잘 보이지 않고요. 이건 문서이다 보니까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 교재 자체가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요.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 단점이 될 수 있는 강조할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 수능에서 변형되는 부분들을 제가 충분히 많이 설명할 거거든요. 그래서 교재 챕터대로 교재를 보면서 제가 사실은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약간 무책임한 거. 그 교재 보면서 얘들아 밑줄 쳐. 되게 중요해. 얘들아 암기해. 이거 되게 중요해. 그런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같이 시간 들여서 반복 복습하겠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럼 이게 왜 그런 건데? 뭐 물어보는데? 왜 틀린 건데? 왜 맞은 건데? 질문하면서 가겠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교재 내용에서 벗어나진 않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들 혹은 원리와 개념들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설명할 테니까 그 설명 시간 잘 집중하시고요. 사실은 강의의 구성은 어떻게 될 거냐면 제일 먼저 물론 1강에선 복습할 게 없지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적 복습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먼저 제가 인사를 하면 여러분들과 저번 시간에 배웠던 강의를 복습할 겁니다. 근데 전 바로 전 시간 것만 복습하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누적 복습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3강 진도를 나갈 땐 1, 2강 복습하고 3강 갈 겁니다. 4강 진도 나갈 땐 1, 2, 3강 복습하고 4강 나갈 겁니다. 선생님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 80강이면 80번 복습하는 것도 있겠네요. 그 시간 안배, 시간 분배는 제가 다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하고 잠깐의 복습 시간 배웠던 거 환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수업을 시작할 겁니다. 그럼 제가 본격적으로 설명이 들어가면 그땐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필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제가 우리 여학생들 현장 강의에서 참 많이 혼내거든요. 펜 내려놔. 필기하지 마. 라는 얘기요. 근데 이게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필기하지 말라고 해서 여러분들 필기 안 하실 거예요? 어머 저 선생님 뭐래. 난 그냥 예쁘게 빨주노초 파나바 하고 싶은데 아니요. 제가 그동안 수업을 해온 걸로 보면 그리고 사실은 대학교에서 쓰는 교수진들도 아무것도 내용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 설명만 집중해서 듣고 나중에 필기해서 작성하는 게 우리 수험생들의 습득의 채도로 봤을 땐 훨씬 강도가 높습니다. 설명할 땐 초집중해서 복습 시간 갖고 그리고 설명할 땐 필기 아무것도 하시는 거 아니고요. 제 얼굴만 칠판만 교재만 보시면서 설명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제가 아마 칠판에 아름답게 빨주노초판 한번 막 필기가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럼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필기하세요 라는 멘트를 주고 전 아마 사라질 겁니다. 그럼 우리 또 감독님은 아름답게 필기를 칠판 그림을 잡아주실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권화 노트 만든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노트에다 이제부터 필기를 작성하시는 겁니다. 필기 시간을 다 끝나고 나면 제가 다시 나타날 거고요. 이제 교재 봐야죠. 교재 안 보면서 제가 설명했으니까요. 교재 보시면서 확인학습도 해야 되고요. 교재 보시면서 단문 연습도 풀어야 하고요. 교재 보시면서 수능형 기출문제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풀 거고요. 이게 여러분들과 60분 동안 진행될 부분입니다. 스튜디오 강의니까 선생님 되게 지루하겠죠? 아니요. 제가 약간 솔로 독백하는 뮤지컬 기분이 있어서요. 그렇게 루즈한 시간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게 분리돼서 복습 시간, 설명 시간, 필기 시간, 단문 연습 시간, 교재 확인 시간 이렇게 해서 절대 지루할 팀은 없을 테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완강만 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이것도 역시 제 분량입니다. 학습 목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 공약이야 했고 이 강의 구성 어차피 제가 여러분들과 수업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 있습니다. 수험생들한테 당부할 당부 말씀이에요. 수험생들의 주의사항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제가 수업 시간 내에 필기하지 마 라고 말씀드렸죠. 충분히 설명하고 필기 시간 따로 줄 거고요. 온라인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퍼즈하셔서 필기하실 수 있으니까요. 초집중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영역 중에 듣기도 캐 어휘어법 구문 있으면 우리 수험생들 듣기도 혼자 한다 합니다. 어휘도 혼자 한다 합니다. 사실은 어법 영역을 혼자 완성하려고 하는 수험생들은 많이 없고요. 그리고 어법은 절대적으로 설명, 암기,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거니까 이 정도는 지켜주실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다음 시간부터 너만이 만드는 내 손으로 만드는 영문법서 단권화 노트를 만들 거니까 노트 하나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게 뭐 A4 용지여도 되고 그게 연습장이어도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수능 당일날 3교시 외국어 영역 입장할 때도 쓰실 수 있게 노트 하나 만드시면 아마 단권화 노트로 충분히 값어치 있는 교재가 만들어질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가 누적 복습한다고 했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출제자가 왜 밑줄을 쳐놓은 것 같아? 왜 맞는 것 같아? 왜 틀린 것 같아?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수업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제발 큰 소리로 참여해 줄래? 큰 소리로 참여한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수험생들은 독서실에서 이어폰 끼고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막 재밌는 얘기 킥킥킥 하는 것도 미안한데 거기다 복습할 때 뭐 블라블라 큰 소리로 어떻게 얘기해. 아니면 학교 자습실에서 인강 듣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 제가 말씀드리는 건 큰 소리로 따라하라고 하는 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수업은 제가 합니다. 그리고 전 19년 동안의 노하우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공약 아닌 공약까지 내걸었습니다. 제가 정말 멋있게 설명할 거고 머릿속에 엉킨 실타래 다 풀 거고 잘못된 거 정정할 거고 알고 있는 건데 틀렸네 라는 수험생들의 원망 나오지 않게 바로 적용될 수 있고 성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도 해주겠다라고 했던 건 다 제 몫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보는 건 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내 지식 잘 듣고 내 지식 갖고 여러분들이 습득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수험장에 가시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저랑의 호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찰떡궁합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하겠다고 하는 거 전 하겠습니다. 여지까지 수업하면서 그렇게 지켜왔고요. 그럼 수험생들이 해야 된다.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잘만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완강하십시오. 제가 우리 수험생 친구들 중에 가장 싫은 거예요. 앞에만 창대하리라 하는 친구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뭔가 뭐 준비할 거 많고 빨주노초파는 뭐 색깔표 쫙 세팅해 놓고 끝까지 완강 못할 거라면 여러분들 성적은 그렇게 성큼성큼 쉽게 보상받지 않습니다. 성적은 원래 정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턴 여러분들과 저랑 찰떡궁합이 되어서요. 설명은 내가, 시험은 네가. 그리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요. 절대적으로 소통하면서 우리 어법지존 강의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학습 목표, 내가 이렇게 수업할 거고 공약이야. 앞으로 강의 구성은 이렇게 될 거야. 복습, 누적 복습할 때 큰 소리로 따라해줘. 설명할 때 필기하지 마. 필기 시간 따로 줄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복습할 때 뭐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멋지게 완강하자. 그러면 어법 문제는 한 문제 당연한 거고 제가 그 어법을 넘어 구문독해로 정확하게 해석하는 끊어읽기까지 완벽하게 이어가도록 할게 라고 했던 학습 목표, 강의 구성, 수험생 유의사항 잘 들으셨죠? 제가 전달하고 싶은 오리엔테이션 내용들은 잘 전달했고요. 다음 시간 여러분들은 이제 처절한 마음가짐, 치열한 마음가짐, 그래 까짓거 어법 한번 해보자. 어법 하나 맞추는 건 당연하고 좋다. 정확하게 해석하는 구문독해까지 멋지게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불타는 열정 갖고 다음 시간 본격적인 1강 문장의 구성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